숙제 질문부터 하시죠. 그래도 해온 사람이 있으니까 질문은 받아야죠. 지훈이 숙제했어? 도대체 누가 숙제를 해오는 거야 그러면? 수아야 숙제했어? 그럼 안 한 거죠. 질문해. 39쪽에 13번.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의 최소값을 ga라 할 때 g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fx의 최소값을 ga라고 한답니다. 그죠? 지금 얘는 보면 2차 함수예요. 그죠?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얘를 그냥 표준형으로 먼저 바꾸고 시작하시면 되지. y는 x-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g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시면 되겠죠. 뭐 구하라 했어? ga의 최대값 구하래. 얘의 최대값 구하래. 어떻게 구해?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냐면 4분의 3이다. (4분의 3이야) 4분의 5잖아. 4분의 5. 또 질문. 질문 없어? 없으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하은 어디야? 김하은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분명히 어제 아니라 했는데 왜 그러지? 자, 오늘은 부등식 나갈 차례입니다. 부등식, 그죠? 연립부등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기준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알겠지? 가장 정신이 많이 빠지는 단원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자지 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지 마. 자, 부등식. 다들 1차 부등식까지는 풀 줄 아십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풀 줄 아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AX가 B보다 크다 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으면 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죠. A가 양수라면 그냥 X가 A분의 B보다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A가 음수라면 AX가 B보다 크다 상태인데 A가 음수라면 양변에 A를 나눠주면 양변에 음수를 나눠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까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A가 0일 때가 있어요. A가 0일 때. A가 0일 때. A가 0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변이 0인 거잖아. 그럼 얘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 만약에 B가 0 이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0 이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0이니까 좌변은 0이 되는 거고요.
0이 b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0이 b보다 크다. a가 0이니까 좌변이 0이 되는 거고 b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b는 0 이상의 숫자잖아. 그지? 0이 0 이상의 숫자보다 크다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b가 0보다 작아. 그러면 0이 b보다 크다인데 무슨 뜻이야? 0이 0보다 작은 수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0이 0보다 작은 수보다 크다. 참인 부등식이야. 그럼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되셨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부등식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연립부등식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배워야 돼요. 연립이라는 거의 뜻이 결국에는 뭐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여러 줄이 있는데 해가 모든 방정식과 모든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게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연립이라는 것의 뜻은 하나의 해가 모든 방정식이나 모든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야 돼. 그지? 그러면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처럼 부등식이랑 부등식을 연립으로 묶어놓은 형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저렇게 생긴 모양이 연립부등식일 겁니다. 근데 얘는 푸는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해.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각각의 부등식을 푼다. 요 부등식, 요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직선에 각각 그린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직선에 각각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해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b보다 작다가 나왔어. 각각의 부등식을 풀었어. 그러면 얘를 뭘 해야 돼? 수직선에다 그려봐야 되죠.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b보다 작다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그래서 어디가 해라고? 겹치는 데가 해라고. 여기가 겹치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에 x의 범위를 쓰시면 정답이에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데가 겹치고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연립부등식 푸는 거. 그냥 저렇게 생긴 연립부등식 자체를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에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해라고 쓰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에 x범위를 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연립부등식을 우리가 항상 보는 형태인 요 길쭉한 중괄호로 묶어낸 이 형태 말고 요런 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얘도 뭐냐면 연립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이에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 방법을 지키셔야 되는데 앞에 2개, 뒤에 2개. 요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운 다음에 푸셔야 됩니다. 왜 A랑 C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범위가 늘어나. 가운데 B라는 게 A부터 B까지보다 A부터 C까지가 더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랑 C를 선택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얘가 방정식,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거나 두 개 집어도 상관없는데 부등식일 경우에는 무조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가지고 연립부등식 세워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왜 안 오지 하나? 자, 그 다음에 특수해입니다. 특수해. 특수해가 뭐냐면 연립부등식도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해가 부등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해가 부등식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을 특수해라고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내가 연립부등식을 풀었어.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각각의 부등식에 해가 나올 거 아니야. 얘네를 풀어봤는데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고요.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얘를 수직선에다 놓고 합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A에서 첫 번째는 A보다 작거나 같아. 왼쪽으로 출발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은 A보다 크거나 같아. 오른쪽으로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해라 그랬는데 어디가 겹치고 있어? A만 겹치죠. 그래서 요때는 해가 X는 A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 경우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랑 X가 A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수직선에다가 그려보시면 여기 A에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X가 A보다 크다. 색칠 안에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해인데 얘는 해가 누구야? 얘는 해가 누구야? 얘는 둘 다 A를 갖고 있어서 A 하나가 겨우 겹쳤어. 그래서 A만 해라고 썼는데 얘는 A를 가지고 있어. 등호 때문에. 근데 얘는 A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럼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해가 없다. 되셨나요?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 얘를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요렇게입니다. 얘는 대충 생각해봐도 해가 어때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라고 해를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연립부등식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빼먹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원래는 뭐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풀 수 있어야 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절대값 1차식이 상수 K보다 작다의 형태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의 형태면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과 절대값을 풀어주시고 마이너스 안 붙인 거 사이에 있다라고 식을 세우신 다음에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1차식이 뭐보다 크다는 절대값을 벗긴 1차식이 마이너스 K보다 작다. 절대값을 벗긴 1차식이 플러스 K보다 크다라고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워서 푸시면 돼요. 외워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K는 문제에서 대부분 양수로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안 보이겠다. 애초에 절대값이라는 것의 의미가 부호를 없애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양수를 내뱉는 게 절대값이란 말이야. 근데 K에다가 음수를 주면 의미가 없어.
풀 필요가 없는 부등식이 됩니다. 절대값 1차식이 음수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있겠어? 없죠.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은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죠.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큰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K는 대부분 문제에서 양수로 주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서 절대값 1차식이 뭐보다 작다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절대값 1차식이 뭐보다 크다의 상태면 마이너스보다 작고 플러스보다 크다 라고 기억하시고 문제 바로바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예? 노트 기다려봐. 다 쓰셨으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연립부등식을 이어서 하는 건데, 절대값이 2개 이상인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이 2개 이상인 부등식. 얘는 그냥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푸는 단계를 정확히 아셔서 그대로 푸시면 틀릴 일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푸는 단계를 외워서 그대로 푸시면 틀릴 일이 전혀 없다. 절대값이 2개 이상인 부등식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자, 절대값 안에 1차식이 있고요. 하나 더 있어야겠지.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 안에 1차식 들어간 게 2개 이상 있는 부등식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습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요거를 실제 방정식을 예를 하나 들어서 써가지고 보여드리면, 절대값 x-a, 절대값 x-b가 k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다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돼. 그지? 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얼마야? 얘는? b. 그럼 첫 번째로 그걸 찾는 겁니다. x는 a랑 b를 찾았죠?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찾아놓은 x값 있죠?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수직선을 이렇게 쫙 그어놓고 a랑 b가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수직선이 a랑 b에 의해서 몇 부분으로 나뉘고 있죠?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죠. A랑 B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이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잖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왼쪽 부분을 첫 번째, 가운데를 두 번째, 마지막을 세 번째 범위라고 해보시면, 지금 뭐 손이라도 잡았어?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 둘이? 나누래요, 그죠? 그러면 수직선을 A, B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눴어, 그지? 첫 번째 부분은요, 첫 번째 부분은 X가 A보다 작은 부분이죠.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은 수직선에서 봤을 때
어떤 숫자가 a보다 작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부분이고, 세 번째는 x가 b보다 큰 영역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은 다음에 걔네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x값이 한 개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지. 두 개면 세 부분, 세 개면 네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요 방법 아시겠어?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각 범위의 부등식 해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해를 합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방법은 1번이랑 2번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3, 4번은 별거 아닙니다. 1, 2번만 잘 하시면 3, 4번은 알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뭔가 문자나 한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따 문제풀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연립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단원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졸려? 안 돼.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아니지,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겠죠? 여기가 베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오케이? 2차 함수를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오는 해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로 오는 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 식이랑 똑같은 2차식을 갖는 2차 부등식을 해결을 하고 싶은 거야. 얘가 0보다 크다 라는 2차 부등식을 해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지? 그 푸는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까지 다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랑 똑같은 식을 갖는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앞에 y는을 붙여보는 거. 둘 다. y는을 붙여봤어. 그러면 좌변은 뭐야? 이거 뭐예요? 2차 함수. 얘 2차 함수. 얘는 뭐예요? 1차. 에? 뭐? 1차. 1차? 네. 예? 아니요. 예. 얘 뭐예요? 얘? y는 0이라는 게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내지죠? Y축. 아, X축. 형. 아니, 쭉 이러고 있네. 진짜. X축이죠? 그러니까 앞에 y든을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요 2차 부등식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해돼? 지금 이렇게 빨강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2차 함수 중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해를 쓸 때는 x의 범위를 써야겠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y는 원래 없었던 거고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앞에 y는을 임의로 붙인 거고요. 근데 원래 문제에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는 x의 범위를 써야 돼. 그럼 x의 범위가 어디야? 이걸 나타내고 있는 x의 범위가 어디예요? 알파보다 작은 부분이죠. 이해되시나?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야? 베타보다 큰 부분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만 한번 바꿔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의미가 뭐겠어?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의 x 범위를 쓰시면 되죠. 2차 함수의 부분 중에서 x축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x의 범위를 쓰시면 되잖아.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범위는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2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시겠나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뭐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고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고 여기에 붙을 수 있고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건 등호는 원래 식을 따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가 없었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등호가 있었죠? 등호도 없었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 등호 붙여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등호 있으면 등호 붙여야 되는 겁니다. 등호를 쓰고 말고는 그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에서는 원래 식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려울 거 없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할 때마다 2차 함수를 그리고 x축을 그려서 위아래를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통 a라고 나타내 있죠. 얘를 무조건 일단 양수로 만든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부등식을 딱 봤을 때 만약에 2차식이 0보다 크다의 형태라면 요 2차식의 두 근 중에서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가 해가 되겠고요. 오케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경우요. 만약에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범위가 오는 경우에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언제가 기준이라고? 항상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0 이상 양수일 때가 무조건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일단 양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딱 하나 정도? 하나도 덜 될 것 같아요. 그림이 큽니다. 그림. 너는 근데 글씨를 개떡같이 쓰는데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개떡이에요, 이 정도면 예쁜 거지. 이렇게요? 이거면 돼. 딱 돼. 자, 2차 부등식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하는지까지 배워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를 연결을 안 지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2차 함수가 일단 있어야겠죠? fx라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최고차항은 당연히 양수예요. 당연히 양수. 그러면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의 버전이 있잖아. 하나는 뭐냐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왼쪽을 알파, 오른쪽을 베타라고 하는 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x축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때의 x 좌표를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뭐겠어? 2차 함수랑 x축이랑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왜 따져보냐면 아까 2차 부등식을 푸는 근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죠.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로 해석을 한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이랑의 관계를 따져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지? 한번 봐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얘를 그린 거야. fx라는 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fx라는 2차식 얘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돼요? 아까 배웠죠?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x가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f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 그러면 두 근의 사이겠죠. 등호는 원래식을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었으면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었으면 여기 붙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가 우리가 아까 했던 경우예요. 그죠?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판별식이 몇입니까? 0.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일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일 때는 좀 특별해. 왜 그런지 잘 보세요. fx가 0보다 작을 때의 해를 한번 구해보세요. 왜 무슨 뜻이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해가 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 다음에 등호가 붙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 등호가 붙으면 뭐야?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점이거나 그것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누구야? P인 거 다들 이해되시나요?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점이나 그것보다 밑에 있는 게 해가 될 텐데 밑에 있는 부분은 없고 만나는 점 P 하나만 있어. 그럼 이때 해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특수해처럼 범위가 아니라 상수 하나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클 때는 해가 어떻게 될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해야. 위에 있는 부분. 그지? 만나는 부분은 해가 안 돼. 위에 있는 부분만 해야. 그러면 뭐가 해야? p 빼고 나머지가 되겠죠.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듣고는 있어? 확실하지?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했어 방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바로 들어와. 자, 마지막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가 어떻게 될까요? 다라고 쓰면 바로 빵점 맞는 거야. 서술형에서. 알겠어? 모든 실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과 그것보다 위에 있는 부분들이 해니까 전부 다 위에 있고 만나는 점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고, 세 번째는 안 만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일 거예요.
얘도 똑같이 네 가지의 경우를 해보면 자 fx가 0보다 작은 부분 뭐예요? 해는? 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좋아해 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클 때는 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고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푸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뒤집어진 버전도 있을 거 아니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버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왜 안 하냐면 그럼 외울 게 2배가 되잖아. 그죠? 반대로 뒤집어졌을 때는 또 이게 달라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집어지면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걔는 2해로 커버를 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경우만 싹 다 알고 계시면 그리고 나서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양수로 만드시면 얘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해가 모든 실수일 때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얘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모든 실수일 때를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모든 실수라는 해는 뭐더라? 모든 실수라는 거는 요게 있어요. 2차 부등식 이 항상 성립 할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요거거나 요거거나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잘 고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필기하세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잘 우겨 넣으면 다 들어가겠죠? 손에 선 있는 애 처음 봐. 자, 마지막 문제풀이 시작하시죠. 물어봤냐? 물어봤냐고. 자, 어디냐면요. 48쪽에 유형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기본적인 연립부등식 어떻게 푼다 그랬죠? 각각의 부등식을 푸신 다음에 수직선에 그려서 겹치는 부분이 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연립부등식 풀면 해가 뭐야? 뭐냐? x가 3보다 작다가 해로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 푸시면 3이에요? 2 아니에요? 항상 말하잖아.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통과하신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오시면 되겠죠. 얘를 수직선에다 그리셔야 돼요. 자, x가 2보다 작다. 색칠 안 해야 되죠? 등호가 없으니까 2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범위를 해로 나타내시면 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보다 작다가 해가 되시면 되겠죠. 자, 3-1번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얘도 연립부등식이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신 다음에 해결하시면 돼요. 그죠? 첫 번째 부등식 푸시면 뭐 돼? 얘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2x가 요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 x가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없어지고 좌변에 남는 게 0, 우변에 남는 게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돼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참인부등식이야? 거짓인부등식이야? 참이잖아. 참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두 번째 부등식도 한번 볼게요. 좌변 전개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요. 우변은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얘도 어때요? 다 날라가죠?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남는 게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얘는 해가 뭐야? 얘도 참이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럼 모든 실수랑 모든 실수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모든 실수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시면 되죠. 자, 4-2번. 3-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고요. x 플러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래요. 그죠? 요게 무슨 꼴이냐면 요거죠. a, b, c 꼴의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라 했어? 앞에 2개, 뒤에 2개 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늘상 보던 일반적인 연립부등식이 나왔으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해결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몇이야? x가 1보다 크다 나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얘를 수직선에다가 그려 놓으시고 x가 1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번엔 색칠을 하셔야겠죠? 겹치는 부분이 여기니까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로 오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다. 자, 5-1번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절대값 x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쉽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대값을 벗기시고 마이너스랑 플러스 사이다 해결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됐나요? 요거 어떻게 해결해? 양변에 1, 2항만 시켜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해가 요렇게 바로 나옵니다. 2번도 할게요. 자, 2번. 절대값 x-2가 1보다 크다.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 라고 하면 절대값을 벗긴 게 플러스보다는 크고
또는 절대값을 벗긴 게 마이너스보다는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해결만 하시면 돼. 이게 뭐야?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1보다 작다. 해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6번에 1번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있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알려드렸어요. 그죠? 절대값이 두 개 이상 있는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그럼 1번이 뭐였어? 그렇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숫자를 찾으세요. 얘 문제 같은 경우에는 x가 0이랑 2네요. 그죠? 그럼 0이랑 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수직선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몇 부분으로 나뉘어?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첫 번째 부분부터 가보면 첫 번째. 뭐야? x가 어떤 숫자가 0보다 작은 부분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여기서부터는 예시를 안 보여드렸으니까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 식에 있는 x에다가 내가 숫자를 넣을 건데 무조건 0보다 작은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 요거를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이때의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됐어? 되셨나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만 해를 구한 거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에만 해를 구한 거야. 그래서 부등식에서 이거 왜 단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절대값이 두 개 이상 들어있을 때 두 개 이상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내가 정한 범위와 그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온 걸 수직선에다 놓고 겹치는 데를 찾아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해를 여기에서만 구한 거니까. 혹시나 우리가 구한 해가 이 범위 밖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설정한 범위랑 구한 해랑 수직선에다 놓고 겹치는 데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범위에서 진짜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0이랑 2 사이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얘는 양수, 음수?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죠. 요렇게. 요거 정리하시면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요거 참인 부등식, 거짓인 부등식? 참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서 나오는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모든 실수가 될 건데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얘랑 모든 실수랑 겹치는 부분만 해로 쓸 수 있다고. 그지? 얘랑 모든 실수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얘가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모든 실수 중에서 얘인 거니까.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모든 실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은 얘 그대로입니다. 됐죠? 마지막 범위 세 번째. 어디냐면 x가 2보다 큰 부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둘 다 양수가 되겠지? 양수. 그러면 둘 다 절대값 그냥 벗기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나오는 해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다 놓고 합쳐 주셔야겠지. 우리가 설정한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구한 해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이 여기니까 세 번째 범위의 진짜 해는 뭐냐면 요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한 해가 3개야. 요거랑 그지? 그러면 셋 중에 누가 해요? 해. 각각의 범위에서 진정한 해라고 하는 게 3개가 나왔어. 셋 중에 뭐가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겹치는 것도 없어. 그지? 범위를 보세요. 겹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해는 3개가 나왔어. 셋 중에 뭐가 해일까? 어? 뭐가 해겠어요? 셋 다 해예요. 셋 다 해.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연립을 한 게 아니야. 이 연립부등식인가요? 아니에요. 요걸 풀어내는 원리가 어떻게 돼? 절대값이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질리게 했잖아. 루트 a제곱, 그지? 음수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양수면 그냥 벗긴다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요 두 개의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범위를 나눈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자체로 해가 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 자체로 해가 되는 거야. 왜? 우리가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설정해준 범위랑 연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진정한 해라고 하는 애는 이 범위를 만족을 시켜주고 있어요. 튕겨져 나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얘도 그냥 얘대로 해고, 얘도 해고, 얘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해다. 셋 다 해야.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잘 생각을 해봐. 셋 다 해라 그랬잖아. 그지? 왜? 왜? 아파? 왜 화내? 뭐요? 화 안 냈어? 그래? 셋 다 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요 해는 뭐요? 0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얘는 0 안 갖고 있어. 그지? 요 해는 0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근데 셋 다 해라며. 그러면 전체적인 해의 입장에서 봤을 땐 0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게 안 갖고 있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셋 다 해니까 전체적인 해의 입장에서 봤을 땐 누가 들고 있던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나 0을 가지고 있으면 해의 입장에서는 0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렇게 둘이 이을 수가 있고요. 2도 마찬가지야. 얘는 2 없지? 얘는 2 있지? 전체 해의 입장에서 보면 둘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진짜 해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중간을 이어버린 거예요. 0이랑 0이니까 이어버렸고 2랑 2니까 이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요 범위 안에는 0 들어가 있고요. 그죠? 0 들어가 있고요. 요 범위 안에 2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진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단계만 잘 따라오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52쪽이에요. (52쪽에)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두 함수 y는 fx랑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gx가 fx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래요. 그죠? gx가 fx보다 크다. 그림을 그려줬어. 그지? 식을 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림으로써 부등식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fx가 gx 그걸 사는 요게 그럼 그래프에서 무슨 뜻이야? 어딜 찾으면 해일까? 그림에서 봤을 때 세금이고 뭐요? 이거 볼록이 근데요? 식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니에요? 직선보다 밑에 있는 거 네. fx가 gx보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해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밑에 있는 영역이 해가 될 거야.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럼 어디야? 비교해 봤을 때 어디겠어? 여기. 이해되세요? 두 개의 함수만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함수 값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둘의 함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그림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 부분, 여기랑 여기죠. 그러면 지금 빨강색으로 칠한 부분에 x값의 범위를 써내시면 정답이 되겠지. 그지? 이 범위는 어디야? 여기서 만나고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 또는 어디? 여기니까 1에서네요. x가 1일 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x가 1보다 크다 하나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어? 내가 진짜 틀리 끼는 사람 같아? 뭐 몇 살로 생각하냐? 자, 3-1번. 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해의 형태가 어떻게 돼?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상태에서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해예요. 그죠? 그러면 해의 모양이 어떻게 돼? 두 근의 사이가 해가 되겠지? 이해되시나? 그럼 얘를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네요. x-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작은 근이랑 큰 근의 사이 값이 해로 오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항상 양수로 만든 상태에서 2차식이 0보다 크냐 작냐로 해의 모양을 결정하시고 푸시면 끝. 다음에 5번. 자, 5번 부등식 4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1x 플러스 k-1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한답니다.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라 그랬어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로 맞춰져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일 거고 얘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해가 모든 봤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해가 뭐예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해잖아. 그지? 근데 모든 실수가 해다라는 건
2차 함수의 모든 부분이 x축 위에 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2차 함수의 모든 부분이 x축 위에 있다. 이해돼?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지, 그지? 근데 접하는 건 될까 안 될까?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접해도 모든 실수가 유지가 되나요, 해가? 유찬아, 너 무슨 생각해? 뭐?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안 되죠. 2차 함수의 모든 부분이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지? 모든 실수가 x축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은 판별식이 그냥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지. 이해돼? 만약에 접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작거나 같으시면 되는 거고요. 요 문제는 같은 것도 안 돼. 얘만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판별식 때려 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짝수죠? 짝수 판별식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죠? 2차식이 0보다 작다. 두 근의 사이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돼요. k-1, k-5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해로 나오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되셨어? 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맞게 끝났네요. 자, 숙제는 뭐 별거 없고 대표유형 다지기를 풀어 오시면 되는데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만 좀 찝어 드릴게요. 51쪽부터 시작입니다. 자, 51쪽에서 8번 풀지 마시고요. 8번 풀지 마시고 다 푸세요. 그리고 57쪽에서는 없겠죠? 자, 16번 안 하시면 되고 15번 안 하시면 되고요. 14번도 하지 마세요. 요렇게 빼고는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네. 잘 가. 유창아, 무슨 생각했어? PC방 가서 롤 할 생각했어? 잘 가. 안 물어봤다니까.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잘 가. 잘 가.